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에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해발 1330m 정선 만항제가 야생화로 물들었습니다. 올해는 만항제뿐 아니라 고한 시가지까지 축제 무대를 넓혀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선보입니다. 정창영 기자입니다. 해발 1330m,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오르자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숲길 사이사이에는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한여름에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정선 만항제에서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야생화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숲길을 거닐며 고원의 여름을 만끽합니다. 집사람이 야생화뿐만 아니고 일반 꽃도 좋아하고 이죽 쪽에 오면은 또 마침 만항제에서 야생화 축제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왔습니다. 올해 축제는 만항제, 가장 높은 고갯길에서 꽃숲을 거닐다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숲속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야생화를 활용한 전시와 체험이 축제 기간 내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축제의 열기는 만항제를 넘어 고한 시가지로도 이어집니다. 고한 구공탄 시장 특설 무대에서는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뮤지션들이 참가하는 한백산 전국 버스킹 대회가 펼쳐집니다. 구공탄 야시장과 야생화 마을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자연을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광객의 발길을 고한 시가지로 끌어들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주 시원한 해발 1000m에서 치러지는 야생화 축제에 많이 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야생화도 체험해 주시고 또 많은 먹거리 또 문화도 함께 체험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만나는 고원의 꽃길과 마을의 문화, 한백산 야생화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만항제와 고한읍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 도내 8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인구 주택 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도내 85세 이상 고령자 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4만 101명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28.6명으로 전남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동해안 전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대표 어종인 오징어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자치도 해양수산국 주간 어획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도내 누적 어획량은 2만 4,79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는 올해 723톤이 잡혀 지난해 같은 기간 어획량의 32%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 갑작스러운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맞벌이 부모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를 대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시행됐습니다. 현행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희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먼저 현행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이 부모가 각각 최장 1년 6개월씩, 부모로 따지면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렇게 휴직 기간에 따라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새로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연 1회 쓸 수 있으며 역시 정부가 휴직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아이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적용이 되는데요. 방학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입원을 할 경우 이렇게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축 근무 제도도 강화됩니다.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만 일하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체 인력이 확보돼야 이 단축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체 인력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가족 돌봄 휴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족 돌봄 휴가는 유급이 아닌 이 무급을 원칙으로 일일 단위, 연간 이렇게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출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던 남편 출산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낼 수 있고요. 산모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이전에라도 휴가가 가능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에 대한 찬반 논란은 비등합니다. 장기 휴직보다 부담이 적어 이렇게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잦은 휴직에 따른 업무 부담을 동료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명확히 하고 업무 부담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김희곤입니다. 동춘천농협 경제종합센터 준 공식이 오늘 춘천 동래면 학공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경과 보고에 이어 감사패와 공로파의 전달, 내빈 인사말 등이 진행됐습니다. 동춘천농협 경제종합센터는 지역 발전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됐습니다. 제2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잠시 뒤인 밤 9시부터 10분간 춘천시청사와 춘천 도심 야간 경관 조명이 꺼집니다. 소등 대상은 춘천시청 본청을 비롯해 소양이교 미디어 파사드, 소양강 처녀상, 춘천대교 등입니다. 춘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기관과 주요 시설이 같은 시간 불을 끄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내년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시민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강릉에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강릉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3억 원 이내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모두 21건, 약 22억 원의 주민 참여 예산 시민 제안 사업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바란지구 마도로스 거리 미디어월을 활용한 무코바란 미디어 아트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분야는 미디어 아트와 모션 그래픽,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이며 주제와 제작 방식, 참여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며 영상은 10초 이상 40초 이내로 제작하면 됩니다. 상금은 대상 200만 원을 포함해 총 500만 원 규모입니다. 철원군이 빈집 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철원군은 올해 1억 1,500만 원을 투입해 빈집 27동을 정비했으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최대 8동의 빈집 정비를 지원합니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집 중 연면적에 따라 100제곱미터 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500만 원, 100제곱미터 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춘천문화재단이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춘천 꿈꾸는 예술터 3층 나비움에서 예술인문 아카데미 오늘의 예술 감상을 선보입니다. 인형극과 오페라, 전통무용, 타악, 판소리, 재즈 등 6개 장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 세계와 작품을 소개하고 공연을 선보입니다. 각 장르의 특징과 감상 포인트를 보다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교비를 횡령한 행정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이 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학교 카드로 4년간 62회에 걸쳐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교비 2,16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 회계 서류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전 공무원의 형량이 징역 1년 8개월로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양양군 전 공무원인 A씨의 강요와 상습폭행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년 8개월을 유지한 이 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토요일 지원 AI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